현지 검사와 검찰 수사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의 주체로 문무일 검찰총장을 지목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검찰의 난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개혁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2016년입니다. 벌써 3년째인데 그동안 많은 부침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과정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2016년에 강원랜드 내부 감사에서 이제 사안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2012년, 13년 사이에 강원랜드 신입사원 518명이 뽑혔는데 그중에서 무려 493명이 인사청탁에서 들어간 것이다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처음 수사를 하고 나서는 당시 최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끝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시민단체 측에서 이건 부적절한 수사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법제사법위원장도 맡고 있고 또 염동열 의원도 연루가 됐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춘천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고 또 일부 보좌관에 대해서 구속시키고 또 기소도 추가로 했는데 문제는 그 수사를 담당했던 춘천지검의 안미영 검사가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 또 검찰 외부, 검찰 상층부에 압력이 있었다라는 폭로를 한 겁니다, 지난해. 그래서 다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구축을 해서 이번에는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다시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또 문무일 검찰총장마저도 사실은 이 압력을 했다라는 그런 또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외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단을 만들었던 것인데 안미영 검사와 검찰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안미영 검사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난해 말에 사실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문무일 총장이 춘천지검장을 질책을 하면서 이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같은 경우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됐었다라고 했고 또 출범한 수사단도 반부패 대검의 반부패 수사단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특별수사단에서도 부정부패 강원랜드 수사단에서조차도 안미영 검사의 말이 사실에 가깝다라는 식의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폭로를 한 것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난 5월 1일부터는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이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독립권을 보장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의 일이니까 어쨌든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거죠.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문 자문단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폭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대검은 그건 사실관계가 다르다. 먼저 수사단이 요청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검 입장은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외부 자문단 형식으로 검찰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수사단에서는 그 수사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구하고 싶다라고 먼저 문의를 했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거는 원래 법리 다툼이 치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외부위원회를 가지고 검토를 받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고검장, 지검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수사단 입장에서는 그건 검찰 내부 인사들이기 때문에 검찰 고위직을 기소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안에서 이 내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설치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문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번 그 얘기를 듣자라고 다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측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 자문단을 통하되 권성동 의원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 자문단 얘기도 듣지 않는 걸로 일단은 좀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수사단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자꾸 이제 문무일 총장이 제지를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안미영 검사와 검찰 수사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대검의 검사장을 비호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는 어떤 전제하에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법제사법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검찰을 감독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감독기관에 사실상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고 소환하고 기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부분이 좀 걸림돌로 작용을 했고 문무일 총장은 현재 이제 검찰의 개혁이라든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 같은 것들을 항상 상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 협상 파트너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죠.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상적인 수사 지휘를 한 것이냐 아니면 부당한
내부 압력을 행사한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과정을 들어봤을 때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를 아예 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기소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이끌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일단 외부 자문단을 거치라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라라는 의견 제시를 했다. 문무일 총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견을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또 수사단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 검찰의 정점에는 검찰총장의 얘기인데 신중하라는 말 한마디 자체가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게다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보류를 하라고 하면서 외부 기구를 거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수사단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개입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떤 쪽이었다고 정리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검찰 내부에 특임 검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특임 검사의 경우에 법적으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 경우에처럼 일반적인 검찰 수사단의 경우에는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검찰 내부 규칙상 일반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개인적으로 이 어떤 나도 관여하지 않겠다 독립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부분을 스스로의 말을 어긴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사 지휘권 행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검찰 개혁이 사실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뭐 청와대에서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경찰의 일부 수사권을 고스란히 보장을 한다는 부분이 문무일 총장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내부에서조차도 사실 문 총장 입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뒷분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실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찌됐든 내부에서 외압이라는 형태로까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문 총장이 현재 검찰 개혁을 이끌어 나갈 때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